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거나 가까운 이에게서 전해 들은 소름 돋는 세 가지 괴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혼자 불 꺼진 방에서 듣고 계신다면 이어폰을 벗으실 걸 권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1화 달빛 빌라의 흉터 남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 그리고 제 친구 성우입니다. 그때가 2015년 여름, 저는 직장 문제로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죠. 그곳의 이름은 달빛 빌라. 보광동 언덕길 끝자락에 자리한 30년 넘은 건물이었습니다. 월세는 쌌지만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부터 묘하게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위, 창틀 모서리, 심지어 화장실 타일 구석에도 작은 계피 조각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청소를 대충 한 줄 알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이상했죠.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쯤 누군가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 그리고 낮게 웃는 듯한 기침 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문틈으로 내다본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었죠. 축축한 물기, 그리고 길게 긁힌 듯한 발작. 마치 맨발로 다녀간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제 눈앞에 드디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실 불을 껐는데 창문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성우가 놀리려고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창문 너머로 보인 건 온몸에 깊은 흉터가 새겨진 남자였습니다. 얼굴 절반이 시커멓게 그을린 듯 찢겨 있었고 눈은 하얗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 모양이 분명하게 읽혔습니다. 내 집 돌려줘. 저는 겁에 질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달려온 성우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굳더군요. 야, 내가 이사 온 빌라 예전에 방화 사건 있었던 거 알아? 2층에 살던 남자가 불에 타 죽었는데 시신이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였대. 그때부터 이 빌라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소문났어. 성우는 그러면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성당에서 얻은 성수와 한지에 그린 붉은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네 방 구석구석 뿌려. 그리고 창문엔 절대 서쪽 달빛이 비치지 않게 해.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 이후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성우가 다녀간 다음 날 새벽에 갑자기 거울 속 제 모습이 바뀌어 보였어요. 거울 속에 저는 흉터투성이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더군요. 게다가 가끔 성우가 찾아오면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그냥 이 집에서 우리 둘이 같이 살자. 둘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잖아.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성우가 아니라 그 남자가 성우를 통해 말하는 것처럼 보였죠. 더는 견딜 수 없던 저는 성우와 함께 의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 12시,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지는 시간. 방 한가운데 원을 그리고 성수를 뿌리며 부적을 태웠습니다. 그러자 천장이 울리듯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허옇게 뒤집힌 채 피 묻은 손으로 제 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숨이 막히려는 순간 성우가 힘껏 부적을 그의 이마에 붙였습니다. 사라져라. 귀청이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고요해졌죠.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달빛 빌라는 아직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밤이 되면 그 창문에는 퉁터투성이 남자가 서 있다고 합니다. 가끔 그 빌라를 지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창문에서 누군가 흰 눈동자로 웃고 있었다고. 혹시 여론 집에도 이유 없이 계피나무 조각이 붙어 있나요? 그렇다면 누군가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제2화 시작합니다. 제목 사라진 시장의 사람들. 2018년 늦가을, 저는 딸아이와 함께 시골 친정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막차를 타고 내려 밤 11시가 넘어 읍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죠. 택시가 잡히지 않아 우리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평소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묘하게 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사람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때 길 모퉁이에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치마, 손에는 오래된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노파에게는 발이 없었습니다.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 시선이 제 딸에게 꽂혀 있었죠. 딸아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눈을 돌린 채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뒤통수가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조금 더 간이 작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네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보인 게 있었습니다. 바로 빨간 구두. 너무나 붉고 또렷하게 마치 피로 물든 듯 반짝였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언니 다리 없어. 자세히 보니 그녀의 무릎 아래는 허공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딸을 끌어안고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얼마쯤 뛰다 보니 갑자기 앞에 환하게 불이 켜진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그 순간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노점마다 과일, 생선, 옷가지가 가득했고 사람들도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과일은 썩어 껍질이 검게 문드러져 있었고 생선은 눈이 흐릿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흥정하고 있었죠. 이거 사과 싸요. 아주 싸. 값을 물어보자 상인은 믿기지 않을 말을 했습니다. 사과 10상자에 1,000원이면 돼. 딸과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싸서가 아니라 그 상인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비어 있었다는 걸 동시에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시장 한가운데를 지날수록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우리 모녀만을 바라봤습니다. 허옇게 뜬 눈, 웃지 않는 얼굴,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자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빨라지고 뒤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달리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어디야? 왜 아직도 안 와? 아빠, 우리 지금 시장에 있어. 사람들이. 그때 아버지가 끊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거기 시장 없어. 그 길은 10년 전에 헐려서 빈터야. 순간
제 귀에 들리던 사람들의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텅 빈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부서진 담벼락, 잡초만 무성한 빈 공간. 시장은 흔적조차 없었죠. 우리는 끝내 집에 도착했지만 그날 이후 딸 아이는 밤길을 혼자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가끔은 꿈속에서 그 시장을 다시 보곤 합니다. 썩은 과일을 파는 상인들, 발 없는 아이들, 그리고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 그들의 눈동자는 여전히 제 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길을 걷다가 낯선 시장이나 처음 보는 거리를 지나친 적 있나요? 그곳이 현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면 제발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이어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극도의 붉은 미소로 지어봤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선배인 민정 누나와 꽤 가까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은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누나가 고향 쪽 섬을 함께 다녀오자고 제안했죠. 서울에서 차를 몰아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더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섬. 극도. 관광객이 많지 않고 주민도 100명 남짓인 바람만 세차게 부는 곳이었습니다. 재훈아, 극도에는 옛날부터 귀신 이야기가 많아. 소금이나 팥은 꼭 챙겨야 해. 특히 화장실 갈 때 조심해. 민정 누나는 출발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죠. 하지만 섬에 도착한 순간 묘한 서늘함이 피부를 타고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섬 유일의 민박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낡은 2층 집이었는데 문턱마다 뭔가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맞으며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는 말을 반복했죠. 그날 저녁 섬 주민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바다에서 잡아온 꽃게와 조개가 상에 가득했는데 분위기는 어쩐지 들뜬 게 아니라 억눌린 긴장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가 지고 나서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사람들은 잔을 들고도 웃질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술이 조금 올라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박집 화장실은 본체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외부로 난 작은 길을 따라가야 했죠. 바람에 파도 소리가 섞여 윙 울리고 전깃불은 깜빡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울 앞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 차림, 긴 머리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거울에 비치지 않을 만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의 입술 주변이었습니다. 마치 립스틱을 바르다 번진 게 아니라 붉은 페인트를 립과 가득 칠해 양볼까지 이어진 커다란 미소처럼 보였죠. 피에로의 웃음 같은 사람의 얼굴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며 웃기 시작했어요.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귓속에 직접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어.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다행히 민정 누나가 뒤따라왔습니다. 재훈아, 눈 감아. 누나는 제 손목을 잡아 끌며 바닥에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말린 파달과 태워사, 반쯤 그을린 부적 조각이 들어 있었죠. 그녀가 부적을 꺼내 화장실 입구에 던지자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며 전등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숨을 몰아쉬는 저에게 민정 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흑도에는 오래된 원혼이 있어. 특히 웃는 입을 가진 여자, 그건 절대 따라오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더 머무르지 않고 바로 섬을 떠났습니다. 민박집 할머니는 우리를 배웅하며 작은 종이 부적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섬을 나갈 때까지 꼭 몸에 지니고 있어라. 배가 부두를 떠날 때 저는 다시 한번 민박집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붉게 번진 입술로 천천히 손을 흔들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다시는 흑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정 누나 역시 그곳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가끔 밤에 화장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 뒤로 붉은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잠깐 환영일 뿐이라고 믿고 싶지만 혹시 그때 그녀가 저를 따라온 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알 수 없는 미소를 마주친 적 있나요? 그때는 제발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세 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나만이 아는 괴담 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